안녕하세요. 산산노웅의 그 유비한테 해주는 이야기. 춘추시대의 공자와 그 제자 자공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자공이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20살에 독립을 해서 한 10년 정도의 천금을 가진 그런 부자가 돼가지고 이제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금이라고 하면은 지금 돈으로 얘기하자면 한 1,000억 정도. 요게 그 이 상업을 하는 물건으로 있는 그 돈이 아니고 이득으로 남은, 그러니까 이제 현찰로 집에 보관하고 있는,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에요. 그 장사를 해서 남은 돈. 물건은 물건대로 지금 막 돌고 있고, 이건 뭐 재고를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30살이 돼 가면서 여튼 마음에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뭔가가 허전해요. 뭐 객관적으로 따지면은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되게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아주 그 집안 어른들이나 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가 됐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마음이 항시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이제 고민을 하는데, 그 공자가 그 무렵에 이제 공자는 이제 31살이 많은 인간, 이 자공보다 61세, 61세 그 정도에 이제 전국을 이제 천하주의를 할 때예요. 그 공자가 온다고, 그 우리나라에 온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자공이도 이제 이 공자에 대해서 알아요. 노나라에서 그 대사구를 하면서 재상을 하면서 그 요서를 퍼뜨리는 소정묘를 단칼에 처치해가지고 그 장대 높이 위에다가니 목을 걸어놓고서는 그 반포를 해가지고서는 노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됐었는데, 제 나라에서 그 미인 80명하고 그 준마 120마리를 보내가지고 노정공이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서는 재상 자리를 내놓고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면서 유세를 한다. 그것을 여튼 이 상인인가, 그리고 어릴 때부터도 전국을 다니면서 다 이게 파악을 했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도 공자 이야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노나라에서 가장 예법에 대해서 뛰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나라에서 예를 가장 잘 알으면은 중국 전역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자공이도 이제 여러 번 얘기 듣고 직접 이제 만난 경우는 없었지만은 그 이야기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자가 우리나라 왕궁에 와서 유세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유세를 할 적에는 이렇게 이제 소문이 쫙 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가서 들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광장에 옆에 이제 여튼 대청 위에는 대신들이 앉고, 여기 왕은 왕자 의자에 이제 딱 앉고, 그 유세하는 사람은 대청 거기에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유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밑에 이제 마당에는 그 구경꾼들이 마음대로 이제 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공이 공자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본 경우도 없고 또 유세를 들어본 그런 그 경험도 없는데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래가고서는 이제 공자가 유세하는 데에 와서 이제 마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객석에서 구경꾼으로 이렇게 이제 가서 듣게 됩니다. 이 자공이. 이제 공자가 이제 열심히 교육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충과 효를 가르쳐야 된다. 지금 그 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부잣집 자제들 그 사람들은 독선생을 들여놓고서는 이제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서는 왕자들도 그 스승을, 왕자의 스승을 앉혀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계적으로 된 교육 사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요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쳐주고 충과 효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융제예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백성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서 굳건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여튼 유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세를 하기 전에 요 우리나라 대부들하고 그 왕비하고는 딱 짜고서는 만약에 공자한테 그 권력을 주게 되면은 우리 대부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주나라 초기 때부터 500년이 이제 흘러왔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리고선 요 조간에 이제 상나라 마지막 수도였으니까 그 여튼 이 머리 깨인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서는 이 대부들 중에서도 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데 법을 다 지키다 보면은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조금 싸놓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조금 싸놓고 그 손자가 조금 싸놓고 증손자가 조금 싸놓고 이렇게 해서 한 5대 정도가 흘러야 이제 그래도 이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계단 올라가듯이. 엘리베이터, 지금 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기계가 고장 나면은 중간에서 죽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서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뭐 헬리콥터 타고서는 또 위에서 그 옥상에 그냥 떨어지는 사람도 있으니까 낳자마자 몇십억, 몇백억을 상속으로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따질 때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래 이제 공자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적에 이 대부들하고 왕비하고는 딱 왕한테 이제 미리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공자가 와서 유세를 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유세를 하면은 이제 큰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뒤에 이제 딱 이게 같이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큰 상을 그 왕이 이제 내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식사를 하고 이제 상을 받고서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 일행들이 가는 나라마다 당하는 수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들 중에서는 막 엉투당투하는 하여튼에 시비조로다가니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초나라에 갔을 적에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요 대부들이 공자가 이 노나라에서 온다는데 좀 한번 망신을 주자. 그 이제 망신을 주자고 그 대부들이 이제 짜고서는 그 죄수 중에서 노나라에 와서, 노나라의 사람인데 요 초나라에 와서 나쁜 짓을 하다가니 잡혀온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놈을 요 마당에다 뭐 그 구경꾼들도 많으니까 갖다 놓고서는 거기서 취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괘씸한 그 마음을 먹고서는 공자가 와서 이제 초나라 가서 이제 그 왕궁에서 유세가 끝났는데 그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죄수를 마당에다 끌어다 내놓고서는 이제 대부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죄인이 노나라 죄인인데, 그래 노나라는 군자의 나라고 애초부터
주나라 초기 때부터 노나라는 이제 뭐 대단한 군자의 나라로 이렇게 이제 주 공단이 거기 이제 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노나라를 받으면서부터 전 중국에는 그 소문이 난 나라예요. 군자의 나라로. 그런데 저 백성이 그 노나라 백성이다. 그런데 우리 초나라에 와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옥에 갇혀있다 하면서 죄명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럽니다. 내가 보기에 저 백성이 나쁜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강남에 있는 그 귤나무도 강북에 갖다 심으면 그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탱자가 열립니다. 탱자나무가 됩니다. 그거 같이 우리 노나라 백성이 초나라에 왔는데 이 환경이 틀려가지고 여기에서 그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나라 그 대부들이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왕이 있는 데서 막 공자는 아주 막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이 대가 큰 인간.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서는 왕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요 자공이 딱 보니까 기와 과거예요. 공자의 학문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공자를 딱 봤을 때 아주 공자한테 반합니다. 구척 장신에 뭐 아주 늘씬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61세인데도 그 이제 그 자공이도 그냥 막 구척 장신에 잘 생겼거든요. 기공자로. 그러니까 그 무학대사가 얘기하듯이 부처는 부처를 알아보고 똥개는 똥개를 알아본다. 이태조하고 이제 그 한 얘기죠. 돼지는 돼지를 알아보고 그 이제 무학대사가 이제 무학대사도 이제 이 계통이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를 떠나가지고서는 모든 학문은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모든 종교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그 줄기가 이제 뿌리가 막 이렇게 흩어지듯이 나무는 이제 한 나무인데 뿌리가 막 흩어지듯이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서는 뭐 이거 어느 종교 막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면은 하나예요. 그 모든 종교가 그게 이제 목적이고 우리 백성들 우리 인간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종교의 이제 최종적인 목표인가. 그러니까 이 자공이 딱 볼 적에는 이 인간 중에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슴 중에 기린. 그러니까 까만 그 까마귀 속에 섞인 백로. 딱 봤을 때 아주 뭐 이 자공이는 여튼 뛰어난 인간. 그 한 계층에서 최고에 오르면은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 자공이가 이제 그 물건 보는 데에는 아주 그러니까 공자를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서는 물건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볼 때는 아주 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기와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자궁이가 이제 그 공자 숙소에 딱 찾아가가지고서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누가 제자가 된다고 하면은 묻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서는 그래 이름이 뭐냐? 그래 이제 이름이 단목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단목사는 내 제자다. 그러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항시 딴 건 아무것도 안 물어봅니다. 뭐 신분이고 그 사람이 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물어보고서는 그 제자가 되겠다면 이름만 물어보고서는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제자다. 딱 제자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 밑에 이제 공자 밑에 이제 제자들이 쫙 있으니까 그 이제 자공이가 이제 그날서부터 뭐 열일 제쳐놓고서는
공자의 그 뒤를 따라다닙니다. 그날서부터. 그런데 이제 자공이한테는 이 상술에 대해서 뛰어나면서도 요리를 잘하는, 여튼 뭐 요리에 대해서는 이 박사 수준이에요. 요리에 대해서. 그 이제 공자가 이제 먹는 그 요리는 자공이가 다 이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공이는 여튼 공자 곁을 안 떠나 이제 그 순간부터 계속 공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공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공자가 이제 전국을, 하여튼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니까 가서 다니면서 이제 전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서는 그 상단은 이제 계속 돌아가요. 상단은 무역은 돌아가면서 요 사람들이 새벽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새벽 한 3시경에 와가지고서는 자공이를 만나고 갑니다. 그 상단에 이제 대장이 한번 가서 상단이 이제 무역을 하고 오면은 새벽에 3시경에 와서 자공이를 만나고 가요. 그런 자공이한테서 이제 다 명령을 받고, 자공이가 또 이제 다 그 사람들이 갔다 온 그 저기를 체계적으로 딱딱딱 맞춰놓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딱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나 공자도 아무도 몰라요. 새벽 3시경에 왔다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공이는 이제 하단에 계속 그 공자를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한시도 공자 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하루도. 계속 같이 다니니까. 같이 다니면서 공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 미루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기면은 껍질이 또 있고, 또 껍질을 벗기면 껍질이 또 있고, 껍질을 벗기면 껍질이 또 있고. 여튼 뭐 이 자공이 생각할 적에는 이 공자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아주 그냥 그 여튼 뭐 기와 각원이니까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뭐 그 바다의 깊이는 알 수가 있지만은 사람의 깊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니까 뭐 그 공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여튼 머리는 맑아지면서 기분은 좋아지면서 의문점은 더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하고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자공이에요. 알기 위해서, 공자에 대해서 알으려고. 그런데 계속 들어갈수록 더 심연에 빠지는 거예요. 더 의문점에. 그게 이제 공자하고 자공이하고 나눈 대화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자공이는 항시 본인을 낮춰요. 이게 상술이니까. 예, 상술의 기본은 본인을 낮추는 거예요. 낮출수록 상대방이 나를 높여주니까. 그게 이제 기본이니까. 그 본인 자신이 본인이 높아지려고 하면은 상대방들은 이 사람을 끌어내립니다. 나보다 높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보다 낮으면은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자공이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알으니까. 여튼 상술에 대해서는 귀신이니까. 타고난. 어릴 때부터 그 DNA가 여튼 상나라 조가의 그 DNA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최고로 많이 받고 태어난 그러한 아주 천재, 상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자하고 이야기할 적이, 또 누구하고 이야기하든지 본인을 항시 낮춥니다. 바닥까지. 그러니까 그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아내하고 이
자궁이하고는 1살 차이예요. 아내가 1살 많고 자궁이가 1살 작아요. 그런데 이제 그 외지에서는 뭐 5살 차이는 친구인가. 그때 당시에도 그 뭐 별로 이렇게 그 제자들은 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지 뭐 나이 많고 적고 이걸 별로 안 따졌어요. 그 나이가 가장 많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자로는 뭐 본인이 그냥 굳은 일은 본인이 다 했으니까 누구한테 얘기도 않고 너는 뭐해라 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행동을 잘못할 적에는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잠깐 보자. 뭐 말하자면 이제 가다가니 뭐 길에다가니 이제 뭐를 버렸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좀 여튼 눈에 거슬리게 했다든지 그러면은 자로는 잠깐 나 좀 보자. 뭐 나이가 최고 많으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공자 제자들 중에서 그러면서 너 행동 거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서는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자 이 제자들은 다 이제 뭐 그 깨인 사람들이니까 대번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항시 자로 앞에 갈 적에는 운매무비세부터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갑니다. 항시. 그런데 이제 이 자공이는 누구하고 얘기하든지 자기를 항시 낮추니까 낮게 놓고서는 이야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자루를 좀 이렇게 끌어올려야 되겠어요. 끌어올려야 상대방은 자꾸 본인을 낮추니까. 그런데 이제 그 공자하고 이야기할 적에도 아내하고 자루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서는 공자가 물어봐요. 네가 말을 그렇게 청산유수로 잘하고 뭐 다 알으니까 그리고서는 그 상술에 대해서 엄청 뛰어나다고 하는데 아내하고 너하고 비교할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자루가 이렇게 이제 공자가 물어보니까 자공이 아내하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내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10가지를 알아듣고 그것을 10가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를 가르쳐 주면은 겨우 2가지를 깨우칩니다. 그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자가 그러냐?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또 이제 공자한테 물어봐요.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너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 자공이 어떤 그릇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그럽니다. 호련이다. 그 이제 호련이 뭐냐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가장 귀한 쌀을 담는 그 그릇이에요. 가장 귀한 쌀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그릇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귀한 그릇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는 그 상나라 시대에 하나라, 그러니까 그 하나라가 있었고 상나라가 있었고 주나라가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있었는데 하나라 시대에 그 제사를 지낼 때 그 쌀을 담던 그릇을 호라고 했었어요. 이름을. 그리고 상나라 시절에는 그 제기 중에서 이제 쌀을 담는 그릇,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릇인데 이걸 련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부를 때. 그래서 그 주나라에서는 이 쌀을 담는 그릇을 호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튼 그릇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릇. 그러니까 이제 공자도 이 제자들을 무슨 뭐 이게 그 말로다가니 막 이렇게 가리킬 적에는 막 상대방한테 막 엄하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가장 엄하게 그 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한 번도 허투루짐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그 잘 때까지 제자들한테 허투루진 모습을
한 번도 안 보여줬어요. 이 공자는 죽을 때까지. 죽을 때도 이제 이게 앉아서 죽었으니까. 그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신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을 가리킬 적에도 아주 이제 엄하게 가리키는데 이 자공이한테는 그렇게 말을 막 너무 많다.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여튼 뭐 그 상인이니까 상인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방한테 거슬리게는 얘기를 않죠. 아주 말재주가 뛰어난 인간. 그러니까 예, 자공이가 이제 여튼 너는 말이 많은데 너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 공자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공이가 이제 그 공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너는 호련이다.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자공이 물어봅니다. 내가 여기 제자들하고 다 아주 친하게 다 지내는데 내 언변으로 그 이제 스승님은 나한테 이제 막 말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언변 하나로다가니 여기 그 제자들하고 뭐 여튼 동문들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스승님한테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돈 가지고는 자공이 갖다 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그 아주 그냥 천금을 가진 부자지만은 거기서 여기 그 학당에 내는 돈은 이 평균적으로 그 동문들 평균을 따져가지고 그 돈만 딱 내고 더 이상은 그러고선 돈도 이제 일절 안 가지고서는 여기 그 동문들하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똑같이 검소하게 이렇게 생활하니까 이 동문들도 자공이 이제 부자인 줄은 알지만은 얼마나 부자인 줄은 몰라요. 전혀 내색을 안 하니까 본인을 뭐 항시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그래요. 내가 언변으로 그러니까 한 지역에 내가 재상이 됐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하게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자한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하는 이야기가 덕을 가진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악을 가진 사람들은 너를 싫어하는 것만 못하다. 공자 이야기가 이렇게 막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은 너를 따라야 되고 이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네가 나쁘게 해야 되니까 아주 막 싫은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죄를 졌으면은 끌어다가니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해야 되니까 죄를 진 사람들 나쁜 사람들은 너를 나쁘게 생각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옳은 거다. 그런데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죄를 안 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죄를 짓고서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너에 대해서 칭송을 한다면은 그것은 안 된다. 그 하늘의 덕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자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그러니까 자공이 이제 딱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상인이니까 상인 기질은 어디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공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는 항시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튼 하루의 일과가 모여서 평생을 간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공자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제 언행일치도 이제 여기에서 나오고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거 이제 좋은 이야기가 공자가 이제 다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논어로 그게 논어는 뭐냐면은 공자하고 요 제자들하고 나눈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자공은 공자하고 요 동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고 나오면은 딱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적어놔요.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논어가 되는 거예요. 그 자궁리에 의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도 자궁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